이상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승세인 것 같습니까? 실제로 30석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지를 좀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30석이 우리 후보들도 좀 자신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저는 전체 말하자면 기재 대표 의사까지 하면 30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30석이 충분히 넘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중에 호남은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호남 전체 의석에서 우리가 전성을 하면 좋겠지만은 예.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20석 이상 충분히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8석 중에 20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0석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석 이상이요. 호남의 민심이 좋아지는 호전되는 걸 느끼십니까 최근에?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호남의 유권자들께서는 과연 국민의당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앞으로 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느냐,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좀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보아하니까 이제 좀 괜찮다 하고 좀 안심을 하셔서 저희 후보들을 좀 밀어주신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수도권에서도 우리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3자 구도 이상이기 때문에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소동부제 아래에서 신생정당의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자신감을 얻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40석 이상 다시 말씀하셨던데요. 40석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40석이라는 것이 가능성을 떠나서 당위성이다. 말하자면 제3정당이 현재 300석 국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0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요.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40석을 달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석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정치학자 김영준 교수님하고요, 시사평론가 유영하 박사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이 궁금하신 게 있다는데요. 김 교수님.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아까 25석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25 플러스 이제 알파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호남 같은 28석 중에서 70%를 차지했을 때 한 20석 정도 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정말 해서 20%까지 가져간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국민의당의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돼 다 끝난 것 같지만 막판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후보 단일화는 제가 보기엔 거의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건 속에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우리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좀 의외의 당선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쉽게 생각하고서 후보를 낸 곳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것은 예, 호남권에서는 약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그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크게 이렇게 선전하는 것으로 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선거 결과가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민의당이 결국은 야권의 재편용의 어떤 구도를 만드는 정당이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제3의 당으로서의 어떤 우리 정치권에서의 주목할 만한 역할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의석은 많지 않지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확인된 민심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대표되는 양당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소선거제에서 그러한 지지가 의석으로 그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끝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정치권의 변혁을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네. 권은희 후보의 대통령 저격하는 포스터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나 조치는 없습니까? 네, 지금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아침에 대변인도 굉장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죠. 예. 그래서 뭐 후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좀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더 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예.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저는 야권 그 연대 그 문제, 단일화 문제, 그 부분이 양당이 사실상 정치적 공세로 나중에는 일관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야권 지지자층들에게 국민의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존 정책에 대해 실망했던 무당파층뿐만 아니라 2012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말하자면 여권 지지자 중에서 현재 여권에 아주 실망한 이런 유권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단일화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분들의 지지가 다 날아가고 새 정치를 희구하는 그야말로 양당 정치를 불신했던 우리 고유의 지지층마저 우리가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 분열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썩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야권 분열 또는 뭐 야권 연대 이런 것은 2012년에 민주당과의 통진당 그때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화당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석이든 어떤 의석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국민의당이 의석과 상관없이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을 한다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거의 의석을 차지 못하고 결국은 호남에서만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에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의석도 의석이지만은 전국적인 그 득표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선거 과정에서 신생정당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요? 그 득표가 의석으로 100%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으로 보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당이 뭐 호남자민련이라는 평가를 들을 가능성은 뭐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득표 그리고 당선자가 나올 것이고 또 전국적인 지지를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 의석도 기대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